자, 이 grow 함수 안에 들어있는 이 두 줄의 코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don't save. 또 저장할 필요 없고. 네, 컨트롤 N 눌러서 새로운 파일 만들어 놓고, 이 파일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이 grow 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뭐 understand grow.py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grow 함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두 줄의 코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tiles라고 하는 데이터가 list 함수에게 전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다시 choice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랬을 때 결과가 다시 타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스트와 초이스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타일즈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타일즈는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예요. 따라서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가지고 옵니다. 자, 딕셔너리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자료 구조 중 하나죠. 타일즈 딕셔너리는 현재 하나, 둘, 셋, 넷, 4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와 value로 이루어져 있어요. 벡터 0,0이라는 이름의 방 안에 레드, 다크 레드가 들어있는 튜플이 한 덩어리로 손님으로 들어가 있죠. 손님 1, 손님 2, 손님 3, 손님 4, 손님 3, 손님 4. 그리고 방의 이름. 자, 혹시나 깜빡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서 타일즈 딕셔너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타일즈 딕셔너리를 먼저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타일즈 안에 뭐가 들어있나? 아, 근데 벡터가 이제 함수니까 오류가 나려나? 그렇죠, 오류가 나겠죠.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 모듈은 싹 다 가지고 와서 위에다가 넣어줄게요. 컨트롤 Shift B 해주면 당연히 이 딕셔너리가 콘솔 창에 찍히겠죠. 타일즈에 뭐 들어있느냐? 딕셔너리가 한 덩어리가 들어있다 라고 찍히게 됩니다. 타일즈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라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타일즈, 딕셔너리 이름을 적어주고 대괄호 열어주고 그 안에다가 키값을 넣어주면 돼요. 키값을 넣어주면 그 데이터가 나와요. 타일즈 데이터 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자, 타일즈의 벡터 0,0이라는 방 안에는 레드, 다크 레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타일즈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가 얘를 하나, 둘, 셋, 네 줄을 다 적어서 타일즈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만 바꿔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반복문이 있으니까 이 for 반복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즈에서 데이터를 반복시킬 거예요. 뭘 반복할 거냐면 프린트 하는 것을 반복을 할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 네, 먼저 타일즈라고 했을 때 i에 뭐가 찍히는지부터 볼게요. 어떤 값을 가리키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이름을 가리키고 있네요. i 값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도 접근을 할 수가 있죠. 타일즈의 i라는 이름의 방 안에는 어떤 값이 있느냐. 타일즈의 i라는 방. 컨트롤 Shift B 해주면 i 벡터 0,0 큰 화면에서 볼까요? i 벡터 0,0 그리고 이 벡터 0,0이 여기 타일즈 딕셔너리 대괄호 안에 들어가서 value를 가지고 오죠. 키값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키값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차례대로 이 타일즈에 있는 값이 하나씩 뽑혀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에 대한
복습이 좀 되셨을 것 같고, 우리가 근데 지금 궁금한 건, 이해하고 싶었던 코드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딕셔너리를 리스트에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결과를 다시 초이스에 넣었을 땐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서 타일에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줄의 코드를 한번 여기에서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워주고, 먼저 리스트 함수에 타일즈를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프린트를 해볼게요. 리스트에 넣었을 때, 타일즈를 리스트에 넣었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겠죠. 타일즈 이 딕셔너리가 리스트라는 함수에 의해서 지지고 볶아져서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연산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스트가 하나 뽑혀요. 리스트가 하나 뽑히는데 그 리스트 안에는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벡터, 벡터. 이름만 뽑혀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리스트 함수가 딕셔너리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는 리스트를 만들어내는구나.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내냐면 키값으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리스트 함수의 결과도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초이스는 어떤 일을 하느냐. 참고로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랜덤 모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초이스 리스트 안에 타일즈 넣었을 때 어떤 결과, 컨트롤 시프트 B 해주고 큰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요거는 리스트 함수의 결과였고,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결과물이 바로 18번 줄에 있는 초이스 함수의 결과인 거죠. 어떤 일을 했냐면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뽑아왔네요. 근데 어떻게 뽑아오는 걸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아내는 건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초이스를 4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호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0, 빼기 200의 벡터, 두 번째도 0, 빼기 200의 벡터, 그 다음에 0,0 그리고 빼기 200의 빼기 200. 초이스 함수는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리스트 함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초이스 함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아, 이러한 데이터들이 뽑히는구나.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간 거였겠어요? 타일이라는 변수에 들어간 거였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grow 함수에 들어있던 24번 줄의 코드도 이해를 했어요. 좋아. 타일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일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뽑히는 거나 랜덤으로 이 타일즈라는 딕셔너리에 있는 키값이 랜덤으로 뽑히는구나. 그런 다음에 그 값을 타일에다가 넣어놨었는데 그 값을 어디에다 갖다 붙여주냐면 패턴이라는 리스트에 갖다 붙입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 타일즈 딕셔너리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패턴과 get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넣어주고, 코드 설명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사이먼 세즈 게임에서 타일즈 딕셔너리와 get 리스트 그리고 패턴 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이게 사이먼 세즈 게임의 그래픽 화면이잖아요. 이 타일즈 딕셔너리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빨간 이 타일의 위치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컬러가 튜플의 두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크 레드, 다크 블루, 다크 그린, 카키가 두 번째 데이터로 들어가 있고, 같은 색깔의 계열인데 좀 더 밝은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가 튜플의 첫 번째 데이터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제가 미리 설명을 해놨는데 패턴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는 컴퓨터가 랜덤으로 뽑은 타일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아까 게임 봤다시피 뭐 초록, 파랑, 빨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초록, 파랑, 빨강을 컴퓨터가 선택을 했다는 걸 이 코드가 기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턴이라는 리스트에 컴퓨터가 랜덤으로 뽑아낸 타일즈에서 랜덤으로 뽑아낸 키값을 기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코드가 흘러가냐면 이제 게임 플레이어가
컴퓨터가 선택한 타일의 패턴을 기억을 해서 똑같이 선택을 해주잖아요. 그 선택한 데이터를 다시 get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패턴 리스트에는 컴퓨터가 선택한 타일의 패턴이 들어있을 거고 get라는 이 리스트 안에는 게임 플레이어가 guessing을 해서 패턴을 잘 기억을 해서 넣어놓은 이 타일즈의 키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패턴 리스트와 get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를 해서 게임 플레이어가 제대로 패턴을 기억을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비교해서 값이 다르다면 게임을 종료하고 값이 동일하다면 패턴의 길이를 하나씩 더 늘려서 게임을 진행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세 가지 컬렉션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코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타일에 이제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도 알고 있고, 패턴에다가 이 컴퓨터가 선택한 랜덤의 키를 패턴에다가 넣어주는구나 라는 것도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패턴 리스트에는 컴퓨터가 선택한 타일의 패턴이 들어간다. 그리고 guess 리스트에는 게임 플레이어가 선택한 타일의 패턴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게임 로직에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여기다 넣고 컴퓨터가 선택한 그 패턴대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가 선택을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블루의 다크 블루를 선택을 했다고 치면 벡터의 0, 빼기 200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패턴 리스트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컴퓨터가 뭘 선택했는지 기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턴이라는 리스트에 리스트 함수 appen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붙여줍니다. 어떤 데이터? 타일. 그러면 이 append 함수를 진행하기 직전에 타일에는 패턴에는 어떤 값이 있는지, 그리고 append 함수를 실행한 이후에 패턴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 23번 줄의 코드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Ctrl Shift B 해서 확인을 해보면 패턴에 아무 데이터도 없었는데 컴퓨터가 선택한 타일이 이 패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줄의 코드도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한 상태인 거고,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 패턴이라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들이 하나씩 플래시가 일어난다는 코드가 있습니다. 플래시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게임을 실행을 했을 때 시작을 하면 소스 코드에서 실행을 할게요. 게임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플래시가 일어나요. 게임 플레이어에게 컴퓨터가 어떤 컬러를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컴퓨터가 도대체 어떤 타일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컬러가 바로 의문을 가지셨겠지만 바로 이 밝은 컬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일의 컬러와 동일한 계열의 좀 더 밝은 컬러, 다크 블루, 블루. 컴퓨터가 선택을 했을 때 플래시가 일어날 때 컬러인 거예요. 바로 이 컬러들로 컴퓨터가 선택한 타일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 로직도 이후에 나와요. 이제 우리가 보겠네요. 플래시 함수를 우리가 탐구를 해보면서. 자, 그러면 이 플래시 함수가 하는 일을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좀 치워놓고, 패턴 리스트에 들어있는 타일을 가지고 와서 플래시를 일으킨다. 컴퓨터가 선택한 타일에 플래시를 일으킨다. 플래시 함수 여기 있네요. 플래시 함수를 가지고 와서 얘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플래시 함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플래시 함수에게 타일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타일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컴퓨터가 랜덤으로 선택한 타일즈 딕셔너리의 키 값이었어요. 그 값이 플래시 함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타일 값, 즉 요 벡터 00이라고 치면 그 값이 바로 D스타일이 되는 거겠죠. 그 값이 타일즈의 키 값이 됩니다. 타일즈는 또 다시 보면 딕셔너리였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연습했죠. 딕셔너리에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괄호 안에다가 키 값을 적어주면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타일로 뽑아낸 값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랜덤으로 이 친구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 벡터 00이 플래시 함수의 전달인자로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타일즈 대괄호 디스타일 코드를 통해서 값이 뽑힐 겁니다. 값이 뽑힐 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 앞에 글로우 콤마 다크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튜플이잖아요. 튜플에는 데이터가 현재 2개가 들어있죠. 이 각각의 데이터가 글로우와 다크 하나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역시 파이썬 기본을 제대로 익힌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바로 요 43번 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패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D스타일에 전달된 값은 바로 컴퓨터가 뽑아낸 이 타일이라는 값이었어요. 자, 그러면 타일즈에서 타일 넣어준 거랑 지금 같은 거죠. 지금 요 21번 줄이랑 43번 줄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가 뽑아낸 값, 이 D스타일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보면 D스타일은 바로 플래시 함수의 전달인자, 전달된 데이터입니다. 전달된 데이터가 무엇이었느냐 확인을 해보면 바로 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타일은 어디서 왔냐면 패턴이라는 리스트에서 왔어요. 그런데 패턴이라는 이 리스트에는 어떤 값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컴퓨터가 랜덤으로 뽑아낸 타일즈 딕셔너리의 키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지금 현재 같은 로직이죠. 네, 그러면 이 값을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해서 여기 뭐 들어있는지, 타일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할게요. 타일엔 뭐가 들어있느냐, 타일즈 딕셔너리에게 이 값을, 키 값을 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 코드의 결과값을 G와 D에 각각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G와 D에 각각의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해주면 자, 타일에는 벡터에 마이너스 200, 0 이번에는 컴퓨터가 랜덤으로 빼기 200의 0이라는 지점에 타일을 선택을 했네요. 그 값을 타일즈 딕셔너리의 키 값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뽑혀 나온다고 했죠? 밸류 값이 벡터 빼기 0의 데이터가 얼마였죠? 벡터 얼마였죠? 빼기 200의 0, 빼기 200의 0. 바로 그린과 다크 그린이에요. 그린과 다크 그린 튜플이 뽑혀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G에는 그린 들어가 있고 D에는 다크 그린이 들어가 있네요. G와 D에다가 전달을 해준 거죠. 여기서는 이름이 글로우와 다크일 뿐이에요. 얘를 글로우, 다크, 글로우와 다크 결과값이 틀리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글로우 함수에서 실행된 플래시 함수, 이 포문이 끝나기 전까지 당연히 39번 줄은 기다리고 있을 거고, 지금 여기 이 포문에서 플래시 함수가 호출되었기 때문에 플래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글로우와 다크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도 확인이 됐어요. 이 컬러가 하나씩 글로우와 다크 변수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해를 하셨겠지만 다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컬러인 거고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가 일어났을 때의 컬러인 거죠. 플래시가 일어난다는 거는 다시 한번 게임을 보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져야 돼요. 밝아졌다가 다시 그 색깔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밝아졌다가 다시 그 색깔로 돌아오게 하는 용도가 바로 글로우와 다크입니다. 그래서 코드에 보면은
네모로 덮어 씌운다고 했잖아요. 글로우 컬러로 컴퓨터가 선택한 타일이 반짝하고 0.5초 동안 다시 원래 컬러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퀘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타일을 그릴 때 이해를 했죠. XY 데이터, 즉 터틀이 만들어낸 그래픽에서 어느 위치에서 스퀘어를 그릴 것인가, 어떠한 길이로 스퀘어를 그릴 것인가, 어떠한 컬러로 스퀘어를 그릴 것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 dstyle.x, dstyle.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dstyle이 아까 뭐였죠? 바로 요 벡터 값이었어요. 컴퓨터가 뽑아낸 랜덤한 데이터, 랜덤한 딕셔너리의 키값, 이 값에서 0을 해주면 여기 첫 번째 데이터, 벡터 함수의 첫 번째 데이터, dstyle.y 해주면 두 번째 데이터, y 값이 뽑혀 나옵니다. 뭐 하는 거겠어요? 스퀘어가 그려지려면 그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거죠. 키값을 통해서. 자, 이제 서서히 코드를 이해를 하면서 처음부터 왜 타일즈라는 딕셔너리에 이 두 개의 값은 왜 들어있으며 키값은 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플래시 함수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타일의 플래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밝아져야 할, 즉 플래시가 일어난다는 건 컬러가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컬러가 필요하고 다시 원래 컬러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컬러도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 바뀌는 그 컬러의 정확한 위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타일즈란 딕셔너리에 다 넣어 두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포문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패턴이라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각각의 타일즈에 다 플래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38번 줄이 일어나면서 패턴이라는 리스트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파랑, 파랑. 패턴의 길이가 찍히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패턴 랭스 1, 패턴 랭스 2. 패턴의 길이가 콘솔창에 찍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번 줄에서 get라는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클리어한다고 하네요. get라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처음부터 비워져 있는데 왜 클리어를 하지? 클리어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사용한 append 함수와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데이터에 적용시키는 메서드예요. 함수예요. 간단하게 클리어 메서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python A라는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1, 2, 3, 4 넣어볼게요. A라는 리스트에 데이터를 100을 붙여줘 라고 하면은 확인해보면 맨 뒷자리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append 메서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클리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름 그대로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싹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get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왜 싹 다 없애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이먼 세즈 게임을 플레이를 할 때 get 리스트에 이 게임 플레이어가 게싱한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비교를 해서 게임을 잘 플레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이 한 단계씩 높아질 때마다 우리가 패턴 게싱을 하는 게 계속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행을 했을 때 게임 시작 하면 컴퓨터에 초록 들어가 있을 거고, 즉 패턴에 지금 초록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얘를 눌러주면 get에도 초록이 들어갈 겁니다. 컴퓨터가 이번에는 초록초록을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도 초록초록을 누르겠죠. 근데 그 전에 원래 get에 들어있던 초록초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어 메서드가 여기 플래시가 아니고 grow 메서드에서 함수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코드를 우리가 어디까지 분석을 했냐면요.
셋업, 하이드 터틀, 트레이서, 그리고 그리드. 온스크린 클릭이 진행되면 스타트가 실행이 되는데 XY 데이터가 같이 전달된다. 화면에서 선택한 위치. 그런 다음에 프린트, 그리고 그로우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로우 함수가 실행이 되니까 보면 요것도 이해를 했고, 패턴 리스트에 컴퓨터가 선택한 데이터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이 플래시가 되는구나. 그리고 게임 플레이어의 게스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값이 싹 다 지워지는구나.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비로소 그로우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주석 처리해놨던 온스크린 클릭의 탭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